셀 데이터 편집 2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트의 참조와 파일 참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겠는데, 먼저 다른 시트의 셀 참조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작업 영역인 시트 이름 한 개를 가진 워크시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워크시트의 옆에 보면 플러스라는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을 해서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에다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시트별 이름을 각각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워크시트의 셀을 참고하고자 할 때는 수식기호 동호를 입력한 후 참조할 시트를 클릭해서 참조할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클릭하면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시트의 셀 참조의 열 이름 및 행 번호 앞에는 시트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가 느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시트 3의 C4의 셀을 참조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동호 붙이고 시트 3 느낌표 C4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엑셀 실행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엑셀을 실행합니다. 새 통합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시트 1이 만들어집니다. 시트 1을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더하기 하면 시트 2가 만들어지고, 또 더하기 하면 시트 3이 만들어집니다. 또 더하기 하면 시트 4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파일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3에 C4에다가 제가 참조라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에서 B2가 C3에 있는 시트 3에 있는 참조 3을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참조가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주식을 보면 시트의 3에 있는 그의 C3의 파일, C3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가 되는 겁니다. 우선 파일 2019년도 매출 엑셀 파일을 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전반기, 후반기 2019년도 매출액으로 시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시트를 전반기에 있는 합을 가져오기 위해서 전반기 매출에 있는 개를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기에 있는 한라산에 덩어 붙이고, 그 다음 시트에 전반기 있는 시트를 클릭하고 F3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시트의 F3이 나타나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후반기 개를 표현을 하게 되면 후반기에도 마찬가지 이 개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후반기 시트를 이게 2에 3에다가 덩어리를 붙이고, 그 다음 후반기 시트를 클릭하고 2에 3을 클릭해서 엔터 치면 이게 179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반기 시트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후반기 시트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같이 후반기 시트를 클릭해서 이게 값을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전반기와 후반기를 같이 합한 걸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조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계산은 2019년도 매출액의 합에서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후반기의 평균을 참조해서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 마찬가지죠. 이 전반기, 후반기의 값이 이렇게 평균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D3에서 E3 대신에 마찬가지로 시트의 참조의 역할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기의 시트 3의 값을 먼저 가져오고 난 다음 쉼표로 표기하게 됩니다. 쉼표로 표기하고 난 다음에 후반기에 있는 이 평균을 이 뒤에 쉼표 안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인 average의 전반기 느낌표 D3, 후반기 느낌표 D3으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매출의 시트 D3의 셀에는 전반기, 후반기 시트의 평균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 한라산의 계산이 전반기와 후반기 개 평균이 이루어졌다면 복사해서 넣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 엑셀 파일에는 전반기 시트가 있고 후반기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간 매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을 넣기 위해서 전반기에 보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의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자동 합계에 있는 합계를 클릭하면 되죠. 그 다음 평균은 두 개의 영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 평균을 누르면 답이 나오죠. 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복사를 뜹니다. 후반기 값은 마찬가지로 자동 합계 하시면 되고 평균은 이렇게 눌러서 평균을 눌러서 영역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눌러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 복사가 되죠. 그러면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전반기 연간 매출의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덩어리를 붙이고 전반기 시트를 클릭하고 난 다음 전반기에 있는 개 F3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값은 전반기의 시트, 이 표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의 시트 전반기의 시트의 느낌표 F3 값을 가져와라 하는 의미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후반기의 값은 덩어 붙이고 후반기에 있는 시트를 클릭해서 이 F3에 있는 개를 클릭해서 엔터하면 됩니다. 이 개는 마찬가지로 홈 누르시고 자동 합계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복사되어서 가겠죠. 평균은 이 두 개를 클릭해서 자동 합계해서 평균을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참조이기 때문에 참조사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합계해서 평균을 클릭하고 D3에서 F3을 되어 있는 영역을 지우고 시트 전반기의 시트에 가서 평균을 클릭하고 그 다음 쉼표를 넣어서 후반기에 있는 평균을 클릭해서 갈로 닫으면 답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평균값을 전반기와 후반기의 이 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있는 이 평균값과
후반기에 있는 이 평균값을 가져와서 두 개를 평균 내겠다는 의미 개념을 둔 겁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전반기에 있는 G3과 후반기에 있는 G3의 시트를 가져와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다른 파일 참조입니다. 시트 참조와 거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시트는 그 시트를 클릭해서 참조의 값을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파일의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 셀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불러오고 난 뒤에 똑같이 수식란에 덩어리를 붙이고 참조 시트 셀을 클릭하고 수식이 셀을 클릭하면 수식이 작성이 되면 엔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2018년 19년도 매출 비교를 가져오면 2년간 매출 비교의 시트에서 2018년도 매출계는 D에서 D13, 2018년도 매출 파일에서 2018년도 매출의 시트에 매출계에 E3에서 E12까지 셀 참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년간의 매출입니다. 2년간의 매출에서 18년도 이 한라산 값은 18년도 시트 파일에 있는 개를 이렇게 가져오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019년도의 개는 2019년도의 파일에 있는 이 개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019년도 매출계도 마찬가지로 시트의 합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일 참조를 하기 위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연간 매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파일은 2018년도, 2019년도 연간 매출 파일과 2018년도 연간 매출 파일, 19년도 연간 매출 파일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19년도 연간 매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트의 참조와 같이 18년도의 한라산 매출계를 덩어리를 붙이고 파일을 2018년도 한라산 매출계에 엔터를 치게 되면 131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온 것을 보면 파일 이름이 큰 갈로로 씌워지고 시트 이름이 느낌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게 절대 참조로 되어 있죠. 이 절대 참조를 일반 참조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매출계 지리산, 우리상자 이렇게 복사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앱 영역을 지정하고 꽂히면 됩니다. 엔터. 2019년도 매출계를 내기 위해서 2018년도 매출계와 같은 방법으로 덩어리를 붙이고 파일을 2019년도 매출 파일에서 매출계를 엔터를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참조를 F4 영역을 지정해서 F4를 눌려서 3조로 상대 참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됐어. 이 두 개를 영역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겠죠.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셀이나 행의 서식을 일괄 변경할 수 있는데, 글꼴이나 색상 외에 데이터의 막대 표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셀의 형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셀 강조 규칙에 따라서 서식 지정, 상하위 규칙, 서식 지정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셀 강조 규칙에 따른 서식 지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 따른 서식 지정은 입력된 데이터가 특정 숫자나 날짜 범위, 특정 문자가 포함된 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방식은 홈에서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을 선택해서 지정하며 그 강조 규칙은 셀 강조 상위, 하위,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 상하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본 셀 강조는 숫자, 텍스트, 정보값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 조건부 서식 가져와서 숫자 300보다 큰 숫자의 셀을 빨간색으로 강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지정하고 홈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의 보다 큼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300보다 크다는 것을 했을 때 확인을 하면 300보다 큰 값만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은 텍스트나 문자 또는 숫자에 대해서 조건을 할 수 있는데 이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보다 큼 300보다 클 경우의 값을 한번 빨간 글씨체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문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에 텍스트 포함에 1000을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을 빨간 텍스트로 하면 인천시와 춘천시가 빨간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 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수식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블록을 지정한 범위에 대해서 홈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세 규칙을 클릭하게 됩니다. 일정한 규칙의 서식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규칙은 지정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를 블록으로 설정하고 지정하는 셀 참조 형태를 열 이름만 고정된 형태의 혼합 참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 참조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열, 혼합, 행, 혼합을 배우셨죠?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우셨죠? 다음은 조건부 서식에서 합이 G에서 G4에서 G10이 290보다 작은 전체 행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굵고 세상은 파랗고 연두색으로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하고자 하는 것을 B4에서 H10까지 블록을 지정하고 홈 스타일의 그룹, 조건, 서식, 세 규칙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규칙의 대화 상자의 규칙 운영에 수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식란에 동호 붙이고 D4의 값이 290보다 작다는 입력을 하면 여기서 D4에 달러 표시를 붙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G에 관계되는 1, 2, 3, 4에 있는 이쪽으로 값을 표현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서식을 지정해서 서식 버튼을 눌러서 서식을 눌려서 굵게 그 다음 색상은 파란색으로 채우기 색은 연두색으로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수식을 사용한 조건부 서식 지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세 규칙을 클릭하고 수식을 사용해서 지정할 셀 결정을 하겠습니다. 셀은 합계가 290보다 큰 걸 찾아라 이렇게 하면 290보다 크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290보다 크면 이 영역이 F3이 지금 절대 참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 문자 열에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혼합 참조로 F3 달러 F3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 서식은 굵게 색은 파란색으로 채우기는 연두색으로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확인.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규칙 지정을 지우기 위해서는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 범위를 지정하고 홈
스타일 그룹,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선택한 셀, 규칙 지우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정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조건부 COC를 하려면 시트 전체의 규칙을 지우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삭제하는 방법은 먼저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를 하시면 선택한 셀 규칙을 지울 거냐, 시트 전체의 규칙을 지울 거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체 규칙을 지우고 싶으면 이걸 클릭하면 전체 다 지워지게 됩니다. 하이퍼링크와 카메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있어서 이미지 및 특정 문자열을 링크로 해서 특정한 웹페이지로 전환하는 것처럼 엑셀 문서에 있어서도 특정 셀의 문자나 그림을 링크하여 다른 워크시트나 엑셀 문서 특정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엑셀 파일을 불러서 7월 달에서 12의 후반기 시트를 엽니다. 그 다음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전반기 셀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하이퍼링크의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이퍼링크에 삽입한 대상자에는 연결 대상에서 현재 문서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선택하시고 또한 링크 시 풍선 도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화면 설명을 클릭해야 됩니다. 화면 설명에서 전반기 시트로 가요 하고 입력을 했을 때 확인하면 클릭하게 됩니다. 하이퍼링크 삽입을 해서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하면 하이퍼링크가 완료됩니다. 전반기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손바닥 모양으로 마우스 링크 표시와 풍선 도우미를 전반기 시트로 가요 표시가 되고 클릭하게 되면 전반기 시트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후반기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B17에 있는 네이버를 링크하면 네이버 사이트로 클릭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B17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대화 3등의 연결의 기존 웹 파일을 선택해서 네이버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파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018년도 연간 매출에서 전반기의 1분기, 2분기의 값과 후반기의 3분기, 4분기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로 만들어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6월 전반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링크를 클릭해서 링크에서 이 현재 문서의 전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7에서 12 후반기라고 적으시고 후반기는 오른쪽 마우스 키 눌러서 링크를 클릭하고 7월 후반기에 링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이버로 한번 하이퍼링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링크 여기서 기존 웹사이트로 움직이면 됩니다. 주소는 www 네이버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서 1월 전반기 맞죠? 이동이 됐죠. 그 다음 7월에서 후반기 맞죠? 네이버로 이동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눌러서 복사 15 행이네요. 붙이기 그러면 6월에서 7월 전반기는 이거를 연간 매출액으로 돌리면 되겠죠. 이거 연간 매출액
이것을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현재 문수의 연간 매출액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후반기 가면 후반기 자리에다가 붙여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다 전반기에 가게 되면 연간 매출, 그 다음 연간 매출로 가면 연간 매출, 후반기에 가서 연간 매출, 연간 매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동 필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특정한 조건에 충족한 필드만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중 자동 필터는 원래 시트상에 있는 조건에 맞게 필드만을 추출하게 되죠. 자동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본 메뉴의 편집 그룹의 정렬 및 필터를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됩니다. 원하는 필터 조건이 있는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굴려서 단축 메뉴에서 필터를 하면 필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정한 필드 명의 오른쪽에 보면 자동 필터 목록 단추가 나타납니다. 필드 X 파일을 불러서 자동 필터 화면인데 이 필드의 목록 단축을 선택하면 필드별로 조건에 맞는 레코더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표의 여러 필드를 대상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드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숫자, 텍스트별로 필터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필터 조건이 해지는 그룹, 정렬, 필터를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 여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성별 필터에서 자동 필터 목록을 클릭해서 아래에 여를 체크하고 확인하면 성별이 모두 여자인 것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추출에 대한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거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스프레드시트에서 홈에 편집에 이게 필터를 누르면 필터가 걸어집니다. 그다음 필터, 이게 데이터에 보면 필터에 필터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걸어지게 되겠죠. 필터의 옆에 보면 이런 하설 표시가 있습니다. 하설 표시는 여기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분기 필드에서 500 이상의 레코드를 다시 축출하기 위해서는 필드 목록 상자에서 검색란 부분에 숫자 필드가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의 필터의 대하창에 500을 입력하게 되면 됩니다. 1분기에서 목록 상자에서 숫자 필드를 같거나 같은 걸 표기하면 500을 입력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분기에 데이터 값이 500 이상인 사람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에서 숫자 필터에 보다 크죠? 크거나 같아. 얼마? 500.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급 필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인 경우에는 AND으로 누적 적용이 추출되어 있는 레코더 양이 적어집니다. 조건이 복잡해지면 OR 조건으로 결합하여 필터링하고자 할 경우에나 또는 다른 위치의 조건에 맞는 레코더를 추출할 경우에 고급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급 필터 사용하고자 할 때는 데이터 목록과 떨어진 셀의 미리 조건들을 입력해 둬야 됩니다. 이 경우의 조건과 같은 위치의 행위 입력하면 AND, 조건과 같이 연결하게 되면 AND, 다른 행위 입력하게 되면 OR로 표현이 됩니다. 이를테면 왼쪽의 그림에 성별이 여자이고
직급이 부장인 경우는 AND의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여자이고 한 줄 떨어져서 부장을 넣게 되면 OR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자이거나 또는 부장인 레코더를 추출해라는 조건문을 가지게 됩니다. 고급 필터의 실행은 데이터 탭,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데이터에 고급에 정렬된 필터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고급 필터의 대하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 항목은 추출한 결과를 원본 데이터 또는 다른 위치에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치 필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 범위는 추출한 원본 데이터 목록 셀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조건 범위는 찾을 조건의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복사할 위치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경우에만 이게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레코더 하나만, 동일 레코더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만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급 필터 파일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필터 조건인 차장이나 2분기 판매가 500 이하인 조건 영역을 C12에서 D14에 입력하고 그 조건에 맞는 레코더를 A16에 추출해라고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고급 필터 엑셀 파일을 열어서 조건 영역이 C12에 14에 지정하기 위해서 참조의 제목에 직급과 2분기를 입력하고 각 행을 달리 OR로 연결해서 차장 5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고급 필터 파일을 열게 됩니다. 조건 영역인 C의 12, D의 14의 값을 직급과 2분기를 넣고 직급에는 차정을 넣고 2분기는 한 칸 띄워서 500 이하를 입력하면 됩니다. 고급 필터를 적용할 영역은 A 1에서 H 11까지 영역을 의미합니다. 고급 필터 창이 뜨면 고급 필터 표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치인 A16에 표기를 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OR이 아니고 AND일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영역을 선택하고 다른 장소의 영역을 선택하고 난 다음 조건 영문은 G에서 12, H12까지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지역은 22 자리에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고급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그냥 일반 필터에서는 이게 한 개씩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모두 여자인 경우, 그 다음에 직급이 이사인 경우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여러 가지 AND와 그 다음 OR의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직급이, 성별이, 직급이, 차장, 2분기 값이 500 이상, 직급이 차장 5와 2분기 500 이상인 사람을 리스트를 해달라 하는 의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를 누르고 고급 필터에서 현재 필터의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그 다음 다른 장소에서 복사를 할 겁니다. 목록의 범위는 이거 영역이고 조건 범위는 D의 12에서 E의 14까지. 복사할 위치는 A의 16.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별이 여자이고 2분기 값이 500보다 적을 때 값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필터에서 다른 위치 조건 범위는 이 같은 영역이고 목록 범위는 같은 영역이고 조건 범위는 이 영역입니다. 그 다음 복사할 자리에는 22자리에 복사를 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이면서 500인 사람만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를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